혈관염증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되는 건지 그 원인을 하나씩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혈관염증 1에서 생긴다. 첫 번째는요.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염증을 만든다. 혈관염증 만드는 1등 원흉이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사실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가 있어서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우는 LDL 콜레스테롤은 다른 용어로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에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결국 뭔가가 몸에 쌓이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노랗게 보이는 콜레스테롤들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백혈구들이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잡아먹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을 하고요. 저기 염증이 네, 나오고 그러면 있네요. 저희가 상처 났을 때 상처 난 부위가 계속 만지면 커지듯이 네네. 염증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크기들이 계속 커지면서 혈관벽이 망가지는 만성 염증이 악화되게 됩니다. HDL은 좋은 거, LDL은 나쁜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요. 그다음 원흉은 바로 이거예요. 살, 특히 뱃살이 혈관염증을 만든다. 그 복부 비만이 혈관염증을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교수님? 네, 복부 비만이 이제 혈관염증을 유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의 비만을 유발하는 지방 자체가 몸속에 안 좋은 물질들을 분비하는 대표적으로는 혈관의 염증을 유도하는 염증 유도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뱃살이 많을수록 염증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뱃살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앞에 화면에서 보셨었던 나쁜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갖다가 붙게 하는, 즉 풀 역할을 하는 게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뱃살이 늘어나게 되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혈관의 만성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 혈관염증 우리의 식습관과 좀 큰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요. 바로 남아도는 혈당이 바로 혈관염증을 만든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남아도는 혈당이 또 이런 혈관염증을 만든다고요. 네, 그 앞에서 보셨었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릴 당이 결국은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당이 올라갔을 때 혈관이 망가지는 이유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네. 우리가 피 검사를 할 때 당뇨가 얼마나 심하게 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이 당화혈색소가 결국은 혈관 안쪽에 있는 피의 혈액 성분과 당분이 결합한 거고요. 그 성분이 안쪽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화 산물인 당화혈색소가 혈액 속에 직접적으로 염증을 유발하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증가하게 되는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적정량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네.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혈관에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문제가 생기면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동맥경화나 혈관의 만성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달한 기름기뿐만 아니라 지방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방인지 한번 볼까요? 나쁜 지방 식품이 혈관염증을 만든다. 구체적으로 나쁜 지방 뭔지 하나씩 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짠, 각종 이제 비계죠. 기름기 많은 뭐 돼지 비계, 뭐 소기름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보시면은 튀김이라든가 팝콘 같은 음식들이 있네요. 예, 어떻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교수님? 예, 보시면은 지금 육류에 있는 하얀 부분 있죠? 네. 상온에서 고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꽃등심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 나물링이라고도 부분이요. 하고요. 네. 그 부분은 이 지금 올리브유나 이런 오일과 비교를 하면 네. 상온에서 고체로 되어 있죠. 네. 그렇다는 건 몸속에 들어가서 혈관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막기가 쉬운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포화지방이 좀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을 가게 되고요. 그 옆에 있는 튀김이나 팝콘이나 이런 것들이요, 도넛이나 이런 것들은 튀긴 거에 생기는 그런 안 좋은 만들어진 지방산 네. 이런 경우에는 이 포화지방보다 훨씬 더 위험해서요. 기본적으로는 몸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아까 얘기하신 좋은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없애게 되면서 네. 혈관에 동맥경화를 좀 더 촉진하고 혈관 질환의 위험을 좀 더 높이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항상 왜 나쁜 것들은 다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다음 것들은 또 어떤 게 들어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보시면 마가린과 버터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옆으로 가보시면요.
짠, 설탕과 액상과당 이런 것들도 이제 혈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네, 마가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트랜스 지방이에요. 아까 튀긴 팝콘에 기름 같은 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버터 같은 경우는 포화지방이에요. 대표적인 걸로.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렇게 저희가 비벼 먹거나 뭐에 넣어 먹으면 굉장히 과량을 먹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급적 막 조금 먹거나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그 이외에 지금 옆에 있는 액상과당 같은 지금 캔에 있는 보통 청량 음료라던가 과자류, 빵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액상과당이요. 액상과당은 사실 근본적으로 원래 없던 거고요.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옥수수 같은 것들을 좀 더 과당이 많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면은 단백질이랑 같이 결합해서 좀 더 엉겨붙기 쉽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간에서 대사를 하게 되는데 간에 가면 얘를 대사하는데 힘을 굉장히 많이 끌어 쓰게 돼요. 마치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걔를 대사하는데 힘이 드는 것처럼 얘를 먹으면 훨씬 더 힘을 쓰면서 졸렵고 지방간이나 이런 거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별로 안 나가는 사람들도 네네네. 액상과당이 든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지방간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설탕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당하고 이게 포도당이 같이 들어있어서 액상과당보다는 덜 나쁘긴 하지만 분해되면서 그다음에 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만 이렇게 네. 나열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혈관에 안 좋은 것들을 아주 열심히 먹고 있었더라고요, 제가요. 네. 네. 그래서 후회가 막심한데, 이런 안 좋은 것들. 되게 지금 너무 맛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낙으로 사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다들 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비운 자리에 어떤 것들을 꼭 챙겨 먹어야 될지는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혈관염증의 원흉. 마지막. 유입된 세균 바이러스가 혈관염증을 만든다. 그러고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혈관염증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도 훨씬 혈전증과 관련된 그런 그 후유증을, 합병증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제 침범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에만 이제 무슨 이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폐에만 이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에서 사이토카인들을 계속 분비를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분비된 사이토카인이 혈관 내의 염증 반응을 강화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되고요. 이 혈관 내 염증이 자극이 되다 보니까 감염된 사람 중에 특히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정맥안에 그런 혈전증이 생긴다든지 심근경색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19의 중증 환자 치료에는 아예 혈전 예방약을 아예 쓰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